뭐라 하겠냐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분할에 해당될 때만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바로 그런 형태에서 이제 허가사항이 있다는 것 한 번 정도 구별해서 들었어요. 자, 허용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법에 따르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았죠? 이건 따로 개발행위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분할이 공용지,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분할이다. 사적인 목적이 아닌 거 맞죠? 투기될 낭개발 가능성이 없잖아.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국공유 재산 분류관계 행정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된 부분을 분할하거나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양해한 분할. 국공유 재산에서 낭개발이 나오겠냐고? 낭개발이 나올 일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까지 끝났답니다. 지형도면 고시까지 끝났다는 이 얘기는 이제 사업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관리계획 결정인데 낭개발 결정을 하겠냐고? 낭개발 결정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위에서 아까 너비 5m 이하로 분할된 거 허가받아서 분할하라고 그랬죠. 이것을 다시 재분할하는 과정에 분할 제한 면적 이상입니다.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재분할한다. 분할 제한 면적 미만 분할할 때 허가받았으니까 이상이 되게 되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토지 분할에 한해서만큼은 허가 허용상의 구성관계가 좀 별도로 돼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이건 따로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 따로 정도. 그게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 있는 것과 130페이지 있는 걸 같이 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이 개발행위가 사항 중에서 1호, 2호, 3호예요. 1호, 2호, 3호 개발행위하고 4호, 5호 개발행위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1호, 2호, 3호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지 외형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1호, 2호, 3호 개발행위는 여러분 혹시나 그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 자료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자료 보시게 되면은요, 허가권자가 있죠? 여러분 자료에 허가권자, 특광, 시장, 시장수라고 돼 있죠? 그 옆에 도계위 심의라는 단어 쓰여 있을 겁니다. 지금 연결된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자, 1, 2, 3번 그렇게 돼 있죠? 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린 1호, 2호, 3호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거기가.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한 가운데 좀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라인에 준공검사라는 거 보이죠? 준공검사에서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라고 쓰여 있죠? 1번, 2번, 3번. 자료 가지신 분들 이따 확인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같은 거라니까. 이 세 가지가 1, 2, 3번, 1, 2, 3번, 1, 2, 3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발행위 허가사항에서. 자, 그럼 칠판 다시 오세요. 앞으로 오셔서 이 세 가지 개발행위는 외형의 변화가 발생되고 잘못됐을 때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봅시다. 건축물 건축 빈 땅에 건물이 지어졌답니다. 자, 잘못 지었어요.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은 가서 발로 툭 건드니까 집이 확 무너지죠? 짓는 것 이상으로 부시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야라고 그러죠. 산을 깔아묻겠네요. 그래서 거기다 전원주택 부지를 만든다고 해서 산을 깔아묻겠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답니다.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은 가서 트럭 동원해서 흙만 쏟아부으면 산 되나요? 흙을 쏟아부어서 모양은 갖췄을지 몰라도 베어낸 나무 어떡하실 거냐고. 풀칠해서 다시 붙여놔 그거?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돼버렸지.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 한번 훼손 이루어지면. 마찬가지 여기 있는 것도 토석의 채취 보세요. 토석의 채취. 우리가 큰 바위산 아니면 지금 사대강 강바닥 긁어내듯이 큰 바위산이 있었어요. 그 골재라고 그러죠. 자갈 만드는 거 폭파시켰습니다. 잘못했대요.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면은 그 자갈들 싹 모아가지고 악교칠해서 올려 붙이면 다시 바위산 되는 거죠. 그거. 그런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세 가지 개발행위는 외형의 변화가 생기고 원상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근데 밑에 있는 두 가지 보세요. 토지분할. 토지분할이 어떤 거 말합니까?
뭐 진도 앞바다 갈라지지 강이 쫙 벌어지나요? 땅이? 그럴 일 없고 지도에 선 긋는 게 토지 분할. 잘못 그으면은 지우개로 지어보고 안 되면은 지도 바꿔버리면 돼. 아무 변화 없어. 물건을 쌓아놓는 댕이 쌓았다고 치고 쓰레기차 불러 치우면 돼요. 외형의 변화 전혀 없다고. 이렇게. 바로 이런 그 개발행위의 그 모습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1호, 2호, 3호 개발행위를 할 때는요. 개발행위는 과정 속에 보다 신중하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치라고 아까 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준공 검사 받아라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 자료 거기 보시는 대로 허가권자 다음에 도계의 심의 1번, 2번, 3번 그 다음 제일 오른쪽 라인 아래쪽에 보니까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준공검사 대상 1번, 2번, 3번 하는 게 똑같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에서 거기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슨 전체 틀은 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칠판 마지막 정리 좀 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이요. 매년 시험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국토계획법에서 배우는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이지만 이게 도시개발법 안에 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도 있고 정비법상의 정비구역 안에서도 개발행위는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의 기본 형식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형식 자체를.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칠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예요. 여러분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게 뭐냐. 하얀색으로 지금 칠판에 색깔도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화면에 하얀색으로 쓰여 있는 게 기본 형식이라고요. 근데 이 하얀색으로 쓰여 있는 것만 알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답이 처리가 돼요. 가능하다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야. 이걸 먼저 아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노란 것 가지고 좀 더 미세하게나마 차이 나는 걸 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 마찬가지 경미한 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자료는 없지만 아까 책에 있는 거 토지 분할에 관해서만큼 반드시 이걸 나눠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일일이. 이게 섞여버리면 혼란스러워 만들기 때문에 토지 분할에 관해서만큼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빨간 거 세 가지 도계의 심의 그 다음에 준공검사 대상이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순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십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정리하기 이 전체를 다 알긴 알아야 될지 몰라도 오히려 그 정리하는 데는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색깔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게 됐어요. 바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꼭 생각을 하세요.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인 만큼 지금 이 칠판 판서된 내용들 바로 이런 내용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거기 126페이지 교재 126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군지 꼭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관계 부분을 자꾸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자, 관할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관할구역의 장인 특광시장,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요. 우리 공법자 국토계획법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나중에 뭐 다른 법률도 달리 설명드리더라도 이 국토계획법상에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권한이 항상 누구한테 있다? 특광시장,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다른 얘기 할 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런 상태에서 특광시장,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에 관계되는 내용들 거기 교재 126, 127페이지 있는 거 네모 박스 있죠? 거기까지만 보세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가면 교재 129페이지입니다. 교재 129페이지 보면은 허가 불요사항이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달리 표현할 때 허용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허용사항이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그런 표현 나와 있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이라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허용사항이 세 가지인데 1, 2, 3번인데 그 중에 신고하는 것은 뭐만 응급조치일 때만 신고가 있어요. 거기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뭐 그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 재축, 증축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 없습니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단어에 혼동하시면 안 되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허용사항의 경미한 내용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체크를 하시라고. 자료에 있는 것만 가지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129페이지 아래쪽에 네모, 130페이지 가면은 또 네모 박스 내용에가 숫자가 조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250제곱미터, 503제곱미터라든지 500톤 하는 것들, 뭐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보지 마세요. 기억하지 마시고 혹시나 경우에 따라 시험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틀리세요. 그런 건 제발. 그런 건 여러분에게 맞히라고 출제위원회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발 틀려주십사 해서 내는 문제니까 그런 건 전혀 의식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으면 왜 제가 그 일일이 안 따져드리겠습니까? 근데 혹시 나는 마음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요 너무 버거워집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답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왜요? 객관식 시험. 왜 자꾸 여러분은 객관식 시험을 망각을 하세요?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답을 찾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내용이 다 맞으면 그 숫자 들어간 게 틀리겠네. 따지자면은 숫자 정 몰라도. 그런데 다른 내용까지 전부 다 숫자다. 그럴 일 없어. 우리 시험이란 것은. 누구 믿고 공부하시라고? 출제위원 믿고 좀 공부하세요. 그래도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전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무슨 사설하고 강사들이 지금 시험 됩니까? 여러분 보는 시험 절대 그러질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학 교수님들 인품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인품이 뭔지 잘 몰라도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지엽적인데 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론은.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